안녕하세요. 책과 영어 그리고 자녀 교육 관련 영상 올리고 있는 미셸입니다. 제가 최근에 좀 괜찮은 책을 소개를 받아가지고 아이랑 좀 활동을 해봤어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러분들께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 켰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책은 바로 멀리 깊이 출판사에서 출간된 초등 노트 필기의 기술이라는 책이고요. 이렇게 실전 노트도 있어요. 이 책은 제가 출판사 통해서 받았고 이미 서평글도 제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어요. 링크 아래 걸어 드릴게요. 저희 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이고요. 중고등학생이 아니라서 이제 막 공부가 뭐지?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뭐 내가 맞는 공부 방법은 뭐지? 이런 걸 좀 다양하게 시도하면서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희 아이에게 이 책을 처음 보여줬을 때 그 노트 필기란 것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서 매우 생소하기도 하고 되게 굉장히 신기해 하더라고요. 막 신세계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이 책을 훑어보더라고요. 자기주도 학습의 레벨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고 노트 필기의 다양한 방법이 소개되어 있어서요. 저희 아이에겐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제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도 책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제가 기존에 공부 영상을 올린 것 중에 초등 노트 필기 실전 노트를 활용해서 공부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아이는 정말 우와 진짜 이렇게 공부하는 거구나 이러면서 노트 필기를 정리하니까 머릿속이 잘 정리되는 것 같아요 이러면서 좀 원래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거였어요. 되게 좀 많이 새로운 거를 알게 된 케이스였어요. 그러면서 국어, 수학, 과학 등 이것저것 좀 끄적이면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아이가 했던 말 중에 되게 좀 인상 깊었던 게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물론 글씨를 이렇게 써서 이거를 매번 보진 않겠지만 이 쓰는 과정을 통해서 자기 머릿속에 좀 이렇게 기재를 하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자기 머릿속이 좀 많이 정리가 된 것 같다고 그 얘기를 해서 그래 맞아 노트 필기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거야 라고 좀 이런 대화를 나눴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러면서 국어, 수학, 과학 뭐 이런 것들을 좀 끄적이면서 아이가 좀 연습을 하더라고요. 실제 공부 노하우, 노트 필기의 달인이 될 것 같은 내용이 가득해요. 언젠간 나만의 최적화된 공부 방법이나 노트 필기 방법을 아이에게 알려줘야지 했었었는데 이 책을 만나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어요. 제가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다 담겨 있고 심지어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것도 정말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중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선택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서울대 MBA 다녔을 때 동기들이 정말 이렇게 노트 필기한 거 보고 되게 신기해 했었거든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오늘 영상에서 책 소개 간략하게 해드리고 각 과목별로 저희 아이가 어떤 필기 기술을 배웠는지 좀 소개해 볼게요. 과목과 목적에 맞게 노트를 만드는 다양하고 세분화된 방법과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노트를 각각 어떤 포인트를 잡으면서 노트를 정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시험 대비 노트 필기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준비를 하면 되는지, 오답 노트는 어떻게 만들고 만점을 위해 필기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도 있고 노트 필기 앱 소개하는 것까지 다 담겨 있더라고요. 책 내용 안에 살짝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려 볼게요. 우선 표지는 이렇게 생겼고요. 안에 목차 있고 필기 전 반드시 알아야 할 노트 정리의 모든 것 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보시면 교과서, 노트, 색깔 볼펜, 형광펜, 자, 포스트잇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형광펜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미국에서 사용했던 노트가 좀 뒤에가 많이 비치는 종이였다라고나 할까? 한국에서 공부 좀 하신 분들은 많이 색깔 볼펜과 형광펜을 잘 사용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책 보고 아이에게 형광펜 선물해 줬었어요. 정말 당연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모를 수 있거든요. 여기 첫 번째 보시면 칸 나누기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종이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나누는 이 노트 필기 방식을 핵심 개념형 노트 필기라고 되어 있네요. 저는 사실 이 노트 필기 방법이 굉장히 친숙해요. 제가 항상 사용했던 방식이 이거고요. 미국에서는 코넬 노트 필기 방법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방법이 가장 저에겐 익숙하고, 또 이거 말고도 T자형 노트 필기라고 해서 뭐 수학 5단 노트 필기하는 경우 등 좀 효과적이라는 소개도 있고요. 제가 사실은 굉장히 관심 있었던 건 마인드 맵핑이거든요. 마인드 맵. 이걸 어떻게 노트 필기를 하는지에 대한 예시도 있고, 이거 말고도 요즘 또 비주얼 띵킹 이라는 노트 필기 방법이 또 되게 핫하잖아요. 심지어 학교에서도 이런 식으로
수업을 진행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마인드 맵핑과 비주얼 띵킹을 좀 아이랑 같이 좀 대화를 나눴던 케이스였고요. 그리고 뭐 띵킹 맵은 어떻게 생겼고 뭐 이렇게 굵직굵직하게 어떤 식으로 매핑을 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이 소개가 돼요. 근데 이거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건 나중에 좀 아이가 나이가 들면 파워포인트라는 거를 결국 만들 일이 있잖아요. 프레젠테이션 같은 거 할 때 이럴 때 이런 생각을 정리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양한 노트 필기 방법이 있다. 그리고 효율적인 노트 필기를 위해서 다양한 기호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효율적 노트 필기 방법 중에 기호 활용하라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 어른들은 이미 알고 있지만 아이들은 좀 되게 생소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이런 식으로 좀 새롭게 얻어가는 것도 있어요. 일일이 막 있다 없다 이렇게 안 쓰고 그냥 기호로 간단하게 표기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것도 그냥 쓱 얘기해 주면 아이들이 그렇지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러면서 좀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이 책에서는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노트 필기하는 방법이 각각 담겨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렇게 교과서 읽으면서 어떤 식으로 파악을 하고 어떻게 요약을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게 정말 잘 나와 있어서 그리고 핵심 내용을 어떻게 잘 요약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기분이라서 좀 되게 유익한 것 같아요. 글쓰기를 위한 노트 필기 종류에도 편지 읽고 의견, 독서 감상문, 기획문 쓰기, 논설문 쓰기, 뉴스 원고 쓰기. 그러니까 제가 원래 항상 자주 썼던 방식은 서론, 본론, 결론이거든요. 근데 이거 외에도 정말 다양하게 글을 써야 하는데 어떤 내용을 써야 될지 떠오르지 않는다면 무작정 글을 쓰라고 하면 정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글을 써야 하는지 어떤 내용을 써야 되는지 막상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이런 식으로 참고하고 쓰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어는 이 정도고요. 사회에서 이렇게 지도 그릴 때 어떻게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뭐 너무 디테일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아이 예전에 이런 거 따라 그릴 때 진짜 막 너무너무 꼼꼼하게 그려가지고 그냥 쓱 그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진짜 딱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랑 좀 보면서 웃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과학. 저희 아이가 또 과학도 좋아하는데 이렇게 과학도 교과서 보면서 정리하는 그런 방법과 이렇게 띵킹 맵 하면서 정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가 되어 있어서 되게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헷갈리는 단어들은 뭐 화강암 뭐 이런 얘기들 강에 좀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뭐 위점 표시를 해서 강조를 한다거나 뭐 빨간색 볼펜을 쓴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팁을 얻어가는 거죠. 영어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건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나오고요. 아이들이 직접 필기해 본 것도 예시가 있어요. 너무 많은 내용을 보여드리면 저작권상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이 책은 아이가 생각을 어떻게 정리하는지 테크니컬한 부분을 알려주니까 이 책에서 제시한 기본적인 그 노트 필기 학습법을 토대로 아이들이 자신만의 언어를 정리하는 그런 필기법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 건데요. 수학은 제가 좀 남달리 관심이 많잖아요. 수학 공부할 때 어떤 필기를 해야 하나를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온라인 수업을 들어가기 전, 수업 중에, 그리고 수업이 끝난 후에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서 노트 필기하는 샘플을 보여줘요. 그것도 실제 교과서를 활용해서. 그리고 더 좋은 건 수학을 뭉뚱그려서 수학이라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수학에도 세분화된 영역이 있잖아요. 수와 연산 영역에는 어떤 식으로 필기를 하고 도형 영역이나 뭐 측정 영역에는 각각 어떻게 필기하는 것이 좋은지 예시를 통해서 알려주고요. 그래서 그걸 실천 노트를 활용해서 작성해 보는 거죠. 그리고 수학 공부할 때 문제를 풀다가 궁금한 내용 적기와 같은 그런 메모를 기재하라고 조언을 하는데요. 아이도 저도 이런 메모를 남길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 방법이다. 뭐 이런 대화도 나눴었어요. 수학은 왜? 라는 질문을 계속하면서 수학을 이제 접해야 하고 산수를 이제 끄적이는 것이 아니라 정식으로 이렇게 식을 작성하는 연습이 중요하다는 그런 깨달음을 주기도 해요. 엄마가 여러 번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책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또 한 번 이제 아이의 머릿속에 아이 머리에 이렇게 새겨지는 것 같더라고요.
원래 아이가 문제를 풀 때 수학 문제집이 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좀 험하게 다루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신기하게도 좀 문제집을, 그 수학 문제집을 훨씬 더 깔끔하게 관리하고 글씨도 좀 더 예쁘게 잘 쓰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글쓰기 연습도 따로 시간 내서 하고, 지금도 뭐 엄청나게 뭐 깔끔한 손글씨 이런 건 아니지만 기존과 비교한다면 정말 많이 발전한 거예요. 지금 이 필기체가. 저는 어쨌든 칭찬을 해주고 있죠. 발전을 했으니까. 그리고 세월이 정말 변했구나라는 걸 좀 실감하게 됐던 게 이 책 안에 뭐 굿노트나 뭐 메모 앱, 뭐 S노트 앱을 활용해서 그 노트 필기도 가능하다는 내용이 이제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머지않아 우리 아이들도 정말 이렇게 노트가 아니라 회사에서 아이패드 들고 다니는 것처럼 좀 아이패드에 필기하고 막 PDF 사진 찍어서 공부하고 이런 날이 정말 가까이 왔구나, 이런 걸 좀 체감하는 기분도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TMI 같지만 원노트를 굉장히 잘 사용하고 있거든요. 다음은 저희 아이가 초등노트 필기 기술을 먼저 읽고 나서 이제 실전 노트를 가지고 실천을 해 봤어요. 그래서 이거는 국어 공책이고요. 여기 이제 21일 동안 습관 달력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달성했으면 스티커를 붙일 수 있었는데 스티커는 안타깝게도 저희 둘째한테 뺏겨가지고 저희는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노트 필기 이 공책이 또 앞쪽에 또 이렇게 리마인더 식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이 있고요. 저희 아이가 쓴 거 이제 요약 노트인데 본받고 싶은 인물을 찾아봐요 이거였는데 학습 문제는 정기문의 특성 알기래요. 그래서 정기문의 특성은 뭐고 김만덕의 정기문의 특성과 그리고 자기평가, 그래서 자기가 이제 문제를 이렇게 내는 건가 봐요. 그래서 자신이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줄줄이 썼다면 이제는 좀 이렇게 기호도 들어가고 이렇게 1, 2, 3 이렇게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리고 글쓰기 노트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봤더니 의견이 드러나게 글을 써요. 그래서 학습 주제, 글의 주제, 글쓰기의 제목 이거였는데 이거 제가 보고 진짜 완전 빵 터졌는데 문제 상황. 그래서 동네 아저씨들이 공공장소에서 담배를 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줍니다. 의견을 제시했는데 우리 동네 흡연실을 따로 만들어야 합니다. 게시 까닭, 그리고 글쓰기, 그래서 왜 자기가 이렇게 하는지, 그리고 자기 평가해야 하는데 그 글쓰기 노트 쓸 때 자신이 뭐뭐 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의견을 제시하는 글에 문제 상황을 제시했나요? 자신의 의견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나요? 의견을 뒷받침하는 문장이 있나요? 문장이 짧으면 뭐 자연스러웠나요? 뭐 예의 바르게 썼나요? 이런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자기가 또 체크를 하는 내용이었었나 봐요. 저 이거 보고 진짜 너무 웃겼어요. 저희 막 아래층에서 그 담배 피셔가지고 막 화장실 환풍기 통해서 냄새 올라고 그래가지고 막 민원 들어가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왜들 그러시나 몰라요. 그쵸? 여기 또 국어에 어휘 정리 노트가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어떤 책을 봤겠죠. 그래서 모르는 단어거나 좀 알았으면 하는 단어를 기재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화, 그러면 예시 문장, 그리고 뜻 이렇게 쓰는 거였어요. 예를 들어 광, 그래서 예시 문장은 그들은 싼 목화가 있으면 함께 사서 큰 광 속에 보관해 두었다가 점점점 이런 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 광의 뜻이 살림살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건을 넣어두는 곳이라고 해서 뜻을 기재하는 그런 방식으로 어휘 정리도 할 수 있게, 국어도 사실 어휘 정리 노트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나 봐요. 그래서 뭐 산초 기름, 성한, 상수리, 편견 이런 거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그리고 아이가 이 실전 노트 공책이 정말 재질이 좋다고. 저희 아이는 재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디자인이랑. 그래서 그 얘기하면서도 또 엄청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과학 한번 볼까요? 이 스티커 역시 저희 둘째한테 뺏겨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앞에 또 친절하게 요약하기 노트가 있어요. 물론 이 요약하기 노트가 있지만 이 책을 먼저 보고 나서 이 실전 노트를 사용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이 내용만으로는 이해하고 작성하니 연습하기가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이제 요약 노트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단원명이 그림자와 거울이래요. 그래서 학습 문제가 그림자의 크기를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림자의 크기 변화를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좀 자기가 좀 정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평가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뭔가 문제를 냈고요. 그리고
과학 같은 경우는 실험 정리 노트도 함께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실험 정리 노트 보시면 단원명, 학습 문제, 그래서 불투명한 물체와 투명한 물체의 그림자는 어떻게 다를까요? 그래서 아이가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나름 그림을 그려놨고, 중요 키워드는 불투명, 투명, 통과, 빛, 그림자, 그리고 핵심 내용과 자기 평가, 꼭 이렇게 자기 평가가 항상 마무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기재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 공책을 꼭 매일매일 보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정리한 노트가 있기 때문에 좀 머릿속에도 더 잘 정리가 되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답 노트도 있어요. 오답 노트도 있는데 저희는 아직은 과학 문제집까지는 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풀이가 없어서 오답 노트는 작성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이거는 수학이고요. 이거 역시 이렇게 앞에 정리하는 방법이 담겨 있고 개념 정리 노트를 했어요. 그래서 사각형, 여러 가지 사각형을 알아봅시다. 그래서 여러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관계를 또 정리를 해봤고요. 정의 더하기의 부분을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답 노트를 좀 정리한 거를 봤는데요. 문제 출처랑 문제, 그리고 핵심 포인트, 그리고 틀린 이유를 쓰는 것도 있고 다시 풀어보는, 그래서 자기가 틀린 문제와 핵심 포인트, 왜 틀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풀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오답 노트를 정리하면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틀린 이유를 쓰라고 했더니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못 봤다. 평행사변의 정의가 헷갈렸다. 그리고 창의력이 부족했다. 정말 아이답죠? 아이는 아이예요. 창의력이 부족해서 문제를 틀렸대요. 이렇게 다양한 실전 노트를 통해서 아이가 또 한 번 자기 것으로 만드는 그런 과정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신다면 좀 아이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잘해라, 교과서 위주로 공부해라 이렇게 하는데 정말 어떻게 콕 집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자신만의 노트를 만들면서 자기가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생각을 정리하고 메모를 작성하는 거를 습관화하고 정리하는 기술을 익혀서 본인도 잘 알아볼 수 있게 노트에도 머리에도 남길 수 있는 그런 좋은 팁을 준 책인 것 같아요. 공부를 진짜 잘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꼭 한번 보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 초등학생을 겨냥한 책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중학생이라고 이걸 다 알까요? 하는 마음에 저는 좀 중학생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더 자세한 책 서평 내용은 블로그에도 올렸어요. 설명란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이번 크리스마스 선물이나 새해 선물로 초등 노트 필기의 기술과 이런 실전 노트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기나긴 겨울방학 동안 아이가 좀 생각 정리를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것에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저희는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